네, 양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오전장 쭉 보셨을 텐데요. 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힘이 없는 시장. 지수는 올라갔지만 제대로 된 수급이 안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후반에는 약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역시나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일단 오전에 움직였던 거 가장 강한 것들은 2차 전지입니다. 이건 제가 키워드를 빠지면 저스트 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빠졌을 때 신규 매수자분들도 여전히 이제 PER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소재주 쪽 아직도 30배, 40배 PER 받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기에 이런 성장주들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시장이 그만큼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PER을 받는 것은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신규 매수자분들도 적당하게 빠진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는 분야가 2차 전지고요. 그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 섹터에서 어느 종목들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이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쪽은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0에서 35%까지 원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단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에 FP, L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조금 저가형 배터리예요. LFP 쪽인데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해서 좀 엔트리 모델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좀 저가형의 가성비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이제 9%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엔트리 모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할 것이냐. 물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0%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하이니켈단의 고급형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모델들을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니켈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우려가 컸었던 전해액이나 이런 업체들도 지금 바닥을 잡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졌을 때는 관심을 가장 먼저 기울여야 하는 1순위 섹터로 저는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화재와 관련된 불안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안정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ESS나 이런 쪽들에서도 이제 화재가 가끔 발생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저는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좀 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의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쪽들에서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성능의 배터리에다가 안정성까지 차근차근 갖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화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들은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결국 완성차 어떤 업체들이 어떤 쪽에서 배터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지금 분산은 안 됐지만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쪽들에서 생산하는 고성능의 배터리들이 점차적으로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안정성을 갖춰 나갈 것이고요. 그러한 배터리들은 결국 고급 차량들에 장착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빠지면 사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도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게 당장 간다 이런 개념들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섹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창고 쪽에다가 이미 도입을 했고요. 그런 물류 로봇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대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한 100kg 정도 되는 물건들을 쉽게 들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마존의 물류 로봇들은 1.4톤까지도 물건을 들어 올려서 적재를 시키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면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런 쪽에서 RFID 이제 기술이라고 해서 점차 그 태그가 부착된 쪽을 찾아서 인식하고 자율주행을 물류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주행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로봇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인간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운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경쟁력을 자기만의 분야에서 갖춰 나가야 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현대차 그룹도 지금 어떤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을 1조 원에 인수하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쪽들은 이제는 더 이상 빼고는 그 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단계,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사업체 숫자라던가 어떤 매출액, 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각국 나라에서 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삼성전자 M&A 활발하게 지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유동성들이 많이 풀린 시기에 몸값들이 기업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격 조율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녀왔던 부회장이라던가 이런 임원급에서 6월 이후에는 좀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직접적으로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정말 어떤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눌러서 가동을 해놓으면은 어디 저기 구석에 가서 정말로 청소도 못하고 턱이나 이런 데 걸려서 좀 빌빌대고 있었던 그런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도 접목이 되면서 타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로봇과 인간은 공생의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종목도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에브리봇입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 청소기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협업하면서 OEM 형태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상품들도 홈쇼핑이나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얻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더욱더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로봇 청소기로 이 기업이 끝날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생업체라던가 조금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향후에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들은 이런 산업들에다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투자액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제품을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를 달고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브리봇이 지금 현재 로봇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가 우리가 지금 미래의 영화에서만 지금은 보고 있죠. 이족보행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가전 서비스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런 로봇들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랑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에브리봇 같은 업체들 지금 굉장히 고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연간으로도 100억 정도로 안정적으로 창출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캐시카우를 잘 깔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로봇의 고 PER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연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